자, 제 29포인트 가장납입니다. 이 가장납입은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예압과 경금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예압에 관한 어떤 내용은 318조의 규정과 연결돼서 우리가 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압은 잘 설명을 안 하고 견금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데, 이 경금은 뭐냐면은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해서 죽음을 납입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학설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318조를 보겠습니다.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요거는 이제 조문 그대로 나오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납입 보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납입 장소가 이제 죽음을 납입하고 나면 납입 보관자가 되는 겁니다.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 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여기 청구권자가 발기인 또는 이사예요. 옛날에는 요걸 감사로 해가지고 시험에 낸 적도 있긴 한데, 최근에는 그냥 요 조문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 납입 보관자가. 그다음에 이제 납입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납입 보관자죠. 납입 보관자가 증명한 보관 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그대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통상적으로 예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은행과 발기인이 짜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죽음을 납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죽음을 이제 납입하고 나면 대출받은 금액이니까 그 죽음을 그 대출받은 금액을 다 우리가 다그 갚지 않으면, 그죠? 그 죽음 반환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돈이 결국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예압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압을 막기 위해서 납입 보관자가, 그죠? 그 보관 금액에 대해서 증명한 보관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이렇게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회사에 대해서 대항할 수 못한다. 이거는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죠? 보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조문으로 그대로 나오니까 조문대로 그대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 설립의 경우, 10억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10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10억 원, 뭐 아니면 10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면 이제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억 미만의 발기 설립의 경우만 해당이 되고, 모집 설립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관 금액 증명서를 이제 지금 뭡니까 등기소에 내가지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런 어떤 그 발기 설립 10억 미만의 발기 설립의 회사는 그 증명서 대신에 잔고 증명서입니다. 보관자가 이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잖아요. 금융기관이잖아요. 그게 잔고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모집 설립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발기 설립에만 인정된다. 요 조문만 잘 기억하고 나면 요 318조는 우리가 24년도에도 우리가 조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제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독자적인 어떤 문제로라기보다는 우리가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318조는 꼭 외우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납입 보관자의 직명과 책임, 예압이라고 한다. 이건 예압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납입 장소가 납입 후에는 납입 보관자가 된다.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죠. 받으면 납입 보관자는 납입 보관 금액 증명서를 발급해야 된다. 증명서는 이제 증명서 발급이라는 거는 보관 금액을 증명한 것이죠. 그다음에 납입의 부실이나 반환에 제한이 있어도 납입금을 반환해야 된다.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반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에, 10억 미만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10억 이상 아니면 뭐 10억 이면은 미만이 아니잖아요. 미만인 회사의 발기 설립의 경우만 그저 증명서를 그저 대체해 가지고 잔고 증명서로 대체한다라고 하는 것, 모집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조문 그대로 우리가 318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납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그죠? 그걸로 죽음을 납입해가지고, 그다음에 죽음 납입하면 그걸 찾아가지고 갚는 거예요. 그럼 돈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설은 무효서를 주장하는데, 판례는 이걸 유효서를 주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나오다가 보면은요,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무효설의 입장에서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은 무효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거기 가로에 보면은 우리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그러면 판례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입장에 의하면
발기인이 제3자로부터 일시적 금전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회사 성립 후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죽음의 변동이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납입 효력이 인정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판례 입장이고 다수설은 이거 부정설을 그죠? 무효설을 주장하고 있고 이 내용이 그대로 조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조문이 아니고 조문이 있는 게 아니니까 지문으로 나옵니다. 판례 입장이다. 판례는 유효설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시차입금에 의한 판례에 의하면 이런 문장 나왔어요. 이시차입금에 의한 경우는 설립 무효의 판례가 무효의 원인이 된다. 무효 원인이 되는 게 아니죠. 유효하다고 그랬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무효설, 학설에 의하면 무효의 원인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판례는 회사가 죽음, 요건 이제 이게 시험에 이제 우리가 나온 적이 이제 19년에 독자적인 문제로 나온 적이 있고 또다시 독자로 나오면 요건 다 알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고 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판례는 회사가 주주의 죽음을 최대한 납입한 것으로 보고 돈을 빌려가지고 대신 내줬다는 얘기죠. 회사가. 그럼 이제 가장 납입 주주에 대해서 이제 상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가장 납입 주주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세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회사에 대해서 가장 납입을 한 발기인은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죠. 불법행위 저지르면 이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납입을 한 자는 가장 납입죄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가장 납입죄다라고 하는 건데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도 포함이 되는데 이건 기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자기들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이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 두 가지가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상 형법상 횡령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입죄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 판례는 횡령죄는 나오는데 횡령죄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게 판례 입장이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배입죄 부분은 이제 학설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건 잘 조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요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어떤 내용들인데 가장 납입금 중 일부를 회사 채무의 지급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는 납입을 가장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납입금이 이제 20억인데 그중에 3억을 빼가지고 3억을 회사 채무로 용도로 지급했다 그러면 이건 가장 납입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이고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혹시 가상납입이 나온다 그러면 요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기억하고 들어가면 요 이상은 더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빠져고 넘어가는 게 이제 주식 인수다라고 하는 건데 주식 인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설립 시에 이제 모집 설립의 경우에 대표적인 게 물론 이제 우리가 발기인할 때는 이제 발기인이 청약을 하고 배정을 하고 뭐 혼자 다 하는 거니까 모집 설립의 경우에 이제 주식 청약서로 청약을 하면 발기인이 배정을 하죠. 이 배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요건 승낙의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예요. 청약과 승낙, 배정에 의한 승낙이 이루어지면 주식 인수가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거고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가설인, 타인, 가설인이라고 하면 허무인이라고 이제 어음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인 거죠. 없는 사람 이름, 그다음에 타인의 명의로 하는데 허락을 얻지 않는 경우, 타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항에서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 없이 했으면 아무도 혼자 멋대로 한 거죠. 그래서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 인수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그 인수한 자가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주식 인수인이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해서 납입할 책임이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독자적인 어떤 문항으로는 잘 나오고 있는 건 아닌데 과거의 경우에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이제 타인이 이제 명의 대여자고요. 승낙을 얻은 자가 이제 우리가 명의 차용자인데 명의 차용자가 주식 인수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판례가 2017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그죠?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명의 대여자가 주식 인수인이고 예외적으로 회사가 이제 승낙한 경우만 명의 차용자가 주식 인수인이다. 요게 이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조문 그대로죠.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해서 납입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두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똑같이 이제 이걸 잘 기억해라. 그 내용은. 가설인 명의로 또는 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 인수로 책임이 있는 거고, 1항에 대한 거고요. 타인의 승낙을 얻어서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서 주급한 라이프별 책임이 있는데,
연대해서 둘이 타인과 연대해서 납입할 의무 책임이 있는데 여기 이제 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본다. 과거에는 명의 차용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본다는데 판례를 바꿔버렸어요. 다만 주식 인수 계획의 당사자인 회사가 실제 출자자를 주식 인수인으로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이를 승낙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이제 뭐냐면 실질 투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명의 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인정하는 거죠 회사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의 차용자가 대여자가 아니고 차용자가 뭐가 돼요? 주식인수인이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판례는 원칙적으로 명의 대여자가 주식인수인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명의 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한다. 근데 주주가 되는 것이 이제 그게 옛날에는 그대로 그냥 주주로 명의 차용자를 주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또 다시 판례가 또 바뀌어가지고 뭐가 되냐면요.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명의대여자가 이름을 올려주고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그 명의개설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명의개설을 한 자가 주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도 이제 명의대여자가 주주로 나타나는 거죠. 명의대여자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상 우리가 명의개설을 하게 되고 명의대여자가 주주다. 주주명부상 명의개설한 자가 주주다라고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제 그거는 변동이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320조도 같이 연결돼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20조에 보면은 주식 인수의 무효와 취소의 제한입니다. 회사 성립한 후에는 주식 인수한 자는 주식 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착오로 인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회사가 성립한 후, 이게 뭐냐면 설립 등기 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립 등기 후와 회사 성립 후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립 등기 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립 전 이렇게 되는 거고 회사 성립 전 후로 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성립한 후에 설립 등기한 후에는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 청약서의 요건을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착오는 이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야. 인수 취소를 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창립총회 출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한 자는 회사 성립 전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회사 성립 전에는 이런 어떤 여건이 돼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회사가 성립한 후에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성립한 후라는 뭐예요? 설립 등기 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고 이것도 한 포인트로 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뭘로 이제 공부를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설립 관여자의 책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29 포인트죠.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